새내기 씨 보고서에 꼭 필요한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내일까지 작성해 오세요. 부장님, 그런데 외부 환경 분석이 뭐죠? 헐, 외부 환경 분석도 모른다고? 그거 있잖아, 패스트 분석해봐. 패스트 분석 그게 뭔가요? 아니, 패스트 분석도 모른다고 공부 좀 해라. 유튜브에서 검색해봐. 바로 나올 거야. 어쩌지 내일까지 해야 하는데. 자, 우리가 보고서를 쓰는데 이것 모르면 보고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은 외부 환경 분석인데요. 그 외부 환경 분석의 양대 분석 기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그 중에 하나 패스트 분석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 본 강의에 대한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환경 분석을 왜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개념 이해, 그다음에 분석 절차, 그다음에 시각화까지의 흐름으로 본 영상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론만 알면 우리가 바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론과 분석 절차,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고사 시킨 것까지 이 영상에서 한 번에 담았습니다. 본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쓸 때 반영하신다면 아, 보고서 잘 썼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서, 기획서, 특히 정부 R&D 사업 계획서를 보면은 외부 환경 분석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왜 외부 환경 분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라든가 어떤 사업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운영이 나가죠. 그런데 우리의 기업의 환경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 환경에 관련된 규제를 못 맞춰 나가면 우리 제품을 팔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그 제품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외부 환경을 보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지 우리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 환경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뭐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거시 환경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환경 규제 제도, 그다음에 경제, 사회, 기술 등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석을 할 때 유용한 프레임워크들이 몇 개 있어요. 자, 그것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이고 이런 외부 환경이 우리 기업에게 직접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언젠간 영향이 미쳐지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해야만 우리가 비즈니스가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을 꼭 분석을 해야 되고 반드시 분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패스트 분석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자, 우리가 패스트 분석을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이제 검색창에서 패스트 분석이 뭐지? 이렇게 먼저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찾는 것이 뭐냐면 패스트 분석 그러면 어떻게 하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서를 쓰려면 패스트 분석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보고서화 시키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석했던 사례라든가 예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 나갑니다. 참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되게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가 포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패스트 분석이 되지도 않고 그런 문제로 또 이제 뭐 그것들 반복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패스트 분석을 몇 번 하더라도 패스트 분석이 정말 어떤 것인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사들은 보고서가 맨날 언제 끝나냐고 닥달만 하게 되죠. 자, 이럴 때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지금 본 영상을 찍었고요. 본 영상에서는 이렇게 어떤 이론 절차, 어떤 보고서화 시키는 것까지 하나에 뭉쳐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부 환경 분석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패스트 분석의 개념부터 실전까지를 담아봤습니다. 자, 저도 주위에서 많이 직장인 새내기라든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패스트 분석을 이렇게 하는데 개념 따로, 절차 따로, 실전 따로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해 나가니까 한 번에 정리를 못 하겠고 적용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 이제 니즈들을 받아서 본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자, 지금부터 개념 이해 분석 절차, 시각화까지 우리가 마지막에 보고서화 시켜서 보고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드는 것까지의 그 내용을 한 번에 모아봤습니다. 자, 패스트 분석은 여기 보시면 외부 거시 환경 관점입니다. 거시 환경이라는 것은 당장 우리 기업에, 당장의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미치지 않는 영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대비해서 우리가 기회적인 요인, 좋은 요인이죠. 위협적인 요인, 나쁜 요인이죠. 자, 좋은 요인은 우리가 살려야 될 거고, 나쁜 요인은 우리가 피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을 수시로 살펴봐야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외부 환경 분석을 패스트 분석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거시 환경, 외부 환경은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려면 어떤 제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 이 패스트 분석은 보고서, 기획서, 사업 계획서, 정보 R&D 지원 사업 등등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많이 사용하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기업의 의사결정, 그다음에 시장의 확대와 축소, 그다음에 사업의 포지셔닝, 그다음에 사업의 방향들을 도출할 때 기본 재료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학 분석을 할 때도 대표적인 기본 백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패스트 분석 결과물입니다. 자, 패스트 분석은 이렇게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정치적 요인은 뭐 법률, 정책, 제도, 변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환경이라든가 건설업은 환경 규제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규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항상 모니터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내외 정책 보고서들,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정책을 입안하는 부처들이 있어요. 그 부처들이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자꾸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적 요인. 자, 뭐 예를 들어 환율이라든가 금리, 유가 등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 환경을 매우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하죠. 특히 최근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 를 절실하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WTO, 그다음에 경제 보고서, 뭐 예를 들어서 증권사 리포트도 거기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분석 소스인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시로 살펴봐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요인, 자 인구 변화, 라이프 스타일 변화, 인구 성장률, 연령대 분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요인은 나중에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우리가 어떤 SDP 전략을 수립할 때, 시장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할 때 시장 타겟을 정하는 것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사전에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기술적인 용이 참 민감하죠. 자, 우리 기업들이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편승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다시 새로운 사업화 다각화 모델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씩 약어를 따서 패스트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석 절차. 자, 애매하죠. 자, 애매한데 그것을 한 방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실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세요. 특히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합니다. 자료조사를 먼저 해요. 패스 분석을 분석해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료조사를 엄청 합니다. 엄청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요. 패스트 분석이라는 이렇게 사각형 틀에 정리를 해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부장님이 또 제대로 한 것이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채찍질을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분석입니다. 좀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절차에 맞게끔 분석해서 이것을 써먹을 수 있어야 해요. 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료 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 자료 조사를 통해서 우선 한 번의 패스트 분석을 결과물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그런 부담감이 있으면 자료 조사에서 이 패스트 분석 결과물을 냈는데 되게 겁을 먹고요. 부담감을 느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수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패스트 분석의 템플릿에 맞게끔 정리를 한번 더 하세요. 그걸 초안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작성하시면 돼요. 자,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왜 초안하고 다시 하냐면은 우리가 그 요인별로, 패스트 분석의 네 가지 요인별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책인지, 이건 경제인지, 이건 사회인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애매한 부분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도가 나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안을 작성해서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나서 다시 정리하는 방법을 취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고 나서 정리하는 거, 그것들이 가장 이제 바람직하거든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지 않고 그 중간에 끊어지면은 제대로 된 분석이 되지 않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패스트 분석 프레임에 맞게 정리를 했다면, 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 우선순위는 뭐냐면 외부 환경, 아무리 우리가 같은 산업에 있는 외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기업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이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트 분석에서 요인들이 10개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10개가 전부 다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관련성이 있는 거 6개나 5개, 이것들을 딱 추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별로 해서 우리가 대응할 부분들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관련성 가지고 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제일 마지막 결론, 자, 기회와 이용 요인을 도출하셔야 됩니다.
수학 분석에 있는 기회 위험 요인이 이렇게 외부 환경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수학 분석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외부 환경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자, 외부 환경 분석에서 기회 위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수학 분석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와 위험 요인까지 꼭 끌고 가야 됩니다. 패스 분석은 그냥 패스 분석의 프레임 맞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꼭 저기까지 끌고 가셔야 제대로 된 패스트 분석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사, 초안 작성, 다시 작성, 우선순위, 기회 유형 이렇게만 말하면 또 우리가 실제 적용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한번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재료조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사이트 열심히 검색합니다. 정책 동향, 뭐 기술 동향, 시장 동향 등등 여러 가지 검색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이렇게 무한대로 검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구글에서 일단 정책 동향을 검색을 했다면 우리 밑에 쭉 내려보시면 구글에서 이제 그 페이지가 있죠. 페이지가 저는 경험상 16년 동안 경험을 해봤지만 10개 이후, 그러니까 10페이지 이후에 넘어가는 것들은 거의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사했을 때 10페이지 이내까지만 딱 조사하세요. 거기까지만 딱 조사하셔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좀 스크리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사는 저렇게 스크리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어떤 그 정책도 여러 가지의 어떤 시각들도 있고 정리 방법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트렌드가 있는지, 자, 간복이죠.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자료를 검색하시는 게 좋아요. 자, 2차 자료는 우리가 이제 그 웹페이지에 텍스트로 있는 것이 아니라 PPT, PDF, HWP 이렇게 해서 확장자가 있는 자료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자료들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출처도 명확합니다. 특히 정책 동향, 이건 정부의 레포트들, 보고자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췌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아무래도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은 그게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처, 특히 부처의 보도 자료, 그 다음에 부처 홈페이지에 있는 규제 자료,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책 보고서, 제 이제 다른 영상에 아마 프리즘이라는 어떤 정부 정책 보고서를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정부 정책 보고서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붙어 가지고 정말 논리 있고 어떤 그 오류 없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 부분은 증거사 레포트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이런 거시적인 자료와 증거사 레포트들 이런 거 좋고, 사회는 이제 뉴스라든가 경제 사이트, 정책 보고서 이런 걸 다양한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뉴스 빅데이터 가지고 많이 하죠. 그래서 빅카인즈라든가 이렇게 뉴스 빅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 검색어 트렌더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사회적인 그 현상을 파악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 특허 동향 분석, 스키프리스,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특히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이 부분들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제 다른 영상에 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PPT 확장자가 있는 거, PPT, 뭐 PDF, HWP 이걸 많이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정부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HWP는 꼭 있습니다. HWP, PDF 자료는 꼭 오픈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이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참조하시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어떤 키워드 자연어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장자도 이제 추가시켜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더 유용한 자료가 이렇게 그 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료 조사를 할 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많은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이제 하다 보면은 뭐 비슷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로 상반되는 얘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절대 부담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있는 자료들을 우리 PPT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다 띄워 놓으세요. 띄워서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시고 나중에 그 한 번에 이제 그 정합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A라는 자료를 갖고 왔는데 얘는 B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이거를 뭐가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파악하는 거 그렇게 하면 진도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가 정리가 저렇게 됐다면 뚝뚝뚝뚝뚝 해서 PPT, 전 대표적으로 이제 PPT 이런 거 좀 추천드리는데 그 내용을 PPT나 한글, 워드에다 뚝뚝뚝뚝 갖다 놓으세요. 이럴 때는 꼭 출처를 같이 갖다 놓으세요. 출처 플러스 링크 주소로 해갖고 다시 그것을 찾을 수 있게끔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뚝뚝뚝뚝 이렇게 뭐 저금통에 우리가 동전 모으듯이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엑셀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엑셀로 이렇게 그것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게 최종 본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자료 정리하는 용이다라고 했을 때 엑셀로 들어가면 서식 다 깨지고요. 그 다음에 서식을 깨지면서 그것들을 편집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그것들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엑셀보다는 PPT, 한글, 워드 추천드리고 저는 그 다음에 PPT가 또 가장 추천을 드려요. 이게 지금 갖다 놓기가 좋아요. 자료를 갖다 놓기가 좋기 때문에 한글을 좀 PPT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이렇게 막 이렇게 모였습니다. 막 여러 가지의 그 자료들이 중구난방으로 모였어요. 중구난방 모였을 때 그것들을 내용을 보시고 자, 주절주절 막 써 있죠. 뭐 성수정처럼 그것들을 우리가 요약해서 개조식으로 이렇게 지금 그 패스트 분석 프레임에 맞게끔 정리를 하세요. 자, 정리를 하셨을 때 이때는 그 우리 PPT 한 장으로 깔끔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 나중에 또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쭉쭉쭉 정리를 하되 간결하게 그게 개조식이죠. 이렇게 딱 끊어지는 거 뭐뭐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개조식으로 그다음 요약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정리하셔도 실제 실제적으로 딱 보시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정리를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정책적인 그다음 경제적인 기술적인 사회적인 요인이냐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담 갖지 마세요.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정리된 걸 가지고 수정을 하세요. 정리되기 전에 정확하게 한다고 해봤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한번 초안을 작성하고 수정을 한다 생각하고 아예 마음을 그렇게 가지세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작성을 합니다. 다시 작성할 때는 우리가 막 정리가 돼 있죠. 그럼 어떤 건 정책적 요인이고, 어떤 건 환경적 요인이고, 어떤 거는 또 사회적 요인이에요. 막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우리가, 내가 처음에는 정책적 요인으로 정리를 했는데, 살펴보니까 이건 경제적 요인이네. 그렇다고 막 하지 마시고, 이렇게, 경제적 요인인지, 사회적 요인인지 정리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좀, 강의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요인 중에 막 쭉 나래비가 되어 있으면 그게 이건 경제로 가야 되나? 이거는 사회적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다시 작성하시고 다시 재분배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정책적 요인으로 빠지고 경제적 요인으로 빠지고 이렇게 재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자, 우선순위를 매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이 내용들이 우리 기업에 정말 관련성 있는지, 자,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이것들을 두 개, 세 개 뭉치는 것도 있고 하나가 뭐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슈를 먼저 도출해야 되겠죠. 이 각각의 의미들 하나하나 보면은 다 관련성이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들이 막 중첩돼서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그룹핑시키는 거죠. 자, 한 두세 개 가지고 어떤 이슈인지, 뭐 IT 융합에 관련된 이슈인지, 신뢰성에 대한 이슈인지, 인구 구조에 대한 이슈인지를 이슈를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슈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기업에게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겠다라는 싶은 것들을 이제 정책적 요인, 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사회적인 요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요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도출을 하세요. 자, 도출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출된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기회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위협적인 요인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설명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엑셀이라든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이제 편협한 부분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하실 때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게 우리의 기회적인 요인인가? 이 위협적인 요인인가?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기회 위협을 정리하실 때는 혼자 만들지 마시고요. 절대로 혼자 만드시면은 이게 편협한 사고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거에 관련된 사람이랑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정리가 됐고 자, 영상이 좀 길어져서요. 우리가 패스트 분석의 결과물을 시각화, 보고서를 위해서 시각화하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